이 말은 하늘을 나타내는 천과 군주를 뜻하는 군의 두 음절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단군이란 말은 곧 하늘의 군주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가 보다 타당성을 지니는 이유는 하늘의 군주를 의미하는 천군이라는 용어가 마한의 몇몇 종족들 사이에서 통용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지리는 그와 같은 단군 어원설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가령 단군이라는 용어가 천군, 하늘의 군주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면 단군은 사후 승천하였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전설에 의하면 단군은 죽은 후 아사달산에 지령이 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따라서 단군이라는 말이 천군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단 차라리 지상의 군주를 뜻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당하리라 주장하면서 이지리는 결합어인 단군 왕검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을 전개하고 있다. 신화의 주인공은 처음에 다임검으로 불리워졌으나 단군이 원시 한민족으로서는 최초로 나라를 세우자 중국 연대기 작자들이 다임검이란 말을 표기할 때 군이란 음절을 첨가시켰던 것이라고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시초에는 다임검이었으나 한국어로 임금이 중국어로 같은 의미를 지닌 왕검으로 대용되어진 결과 단왕검이라 발음하게 됐다. 결국 중국 사가들이 그 말에 또다시 군이라는 음절을 하나 덧붙임으로써 오늘날의 단군, 왕검이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지린의 이상과 같은 어원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왕검과 같은 말로 군을 삽입시켰다는 주장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이병도의 설명이 보다 논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지리는 대체로 그의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이병도는 단군 왕검이라는 결합어에는 고유명사가 내포되어 있지 않으며 단군이란 칭호는 보편적으로 사제, 봉사자의 뜻이고 왕검은 정치적인 지도자를 의미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위의 내용으로 미뤄볼 때 단군이 사제를 겸한 종족의 지도자였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 이지린도 단군의 다양한 기능에 관하여 지적하고 있다. 단군에게는 많은 자격이 붙어 다닌다. 신화에서는 하늘의 아들로 나오며 어원으로 따지면 천군이 되고 성직으로는 사제인 것이다. 신화 속에 나타나 있는 역사상의 제사건들에 대한 연구야말로 고대 신화 연구가 해야 할 중요 과제 중에 하나다. 정확한 단군의 즉위일과 고조선의 개국 시기는 삼국유사의 기록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그 시기는 요 제50년인 경인년에 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삼국유사의 주석을 살펴보면 당 요가 즉위한 해가 무진년이므로 제위 50년 되는 해는 곧 정사년이 된다. 따라서 년호가 주기적으로 바뀌는 것을 고려해보면 단군의 개국은 기원전 2333년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바로 이 시기를 한국에서는 현재 기원의 출발로 보고 있다. 신화에도 위서의 전하기일 2000년 전에 단군 왕검이 있었다고 대략 이 시기를 적고 있다. 그러나 어느 시기를 그 출발점으로 보았는가 하는 문제점이 대두된다. 만일 위서가 편찬된 때를 출발로 본다면 2000년 전은 기원전
17세기에서 14세기가 된다. 그러나 이 시기는 처음 제시되어진 기원전 24세기와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시기를 기원전 24세기경으로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문헌 사료를 보면 기원전 4세기 말경 조선과 중국의 연 사이에 심각한 분쟁이 고조되어 갔고 기원전 323년 후라 칭하던 조선의 통치자는 왕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바로 이 시기에 조선의 출현을 고대의 문화 유적을 지닌 정치 세력으로 관련시키려는 최초의 시도가 행해졌을 가능성이 짙다. 그러므로 단군과 조선 개국이 정확하게 기원전 24세기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 경솔한 판단일 것이다. 하지만 기원전 3세기만 20세기 초에 걸쳐 일어난 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끌어낼 수는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한 가지 의문점은 한국에 있어서의 국가체제의 시발점이 어찌하여 고대 중국으로 보면 처음으로 전설적인 황제들이 활약하던 삼황 5제 시대인가 하는 점이다. 한국의 사학계는 그 이유를 역사적인 자의식과 민족적 자존심의 발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곧 자국의 역사가 중국에 비해 결코 짧지 않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산동반도 동부지역에 거주하던 동이족은 전통적으로 상서에 언급되어 있는 우이족으로서 지명인 열구는 아사달과 조선의 동이어로서 간주돼 왔다. 이러한 이유로 수도 및 국가의 출현 또한 이 시대에 속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견은 전혀 고려할 만한 논거로 제시될 수도 없거니와 당시대의 문제를 모두 해결시켜 줄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원전 24세기란 시기는 진실로 고조선의 후와 고려의 왕들이 단지 야심적인 자신들의 허영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선택한 시기인가? 아니면 그 시대에 일어났던 실제 사건이 이 신화 속에 규정되었던 것인가? 고고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기원전 3000년 말에서 2000년 초에 남만주와 북한 지역에 신석기 시대 대신 청동기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것이다. 이 시대는 또한 두 지역의 인종 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대며 새로운 형태의 토기가 출현한 시대이기도 하다. 새로운 종족들, 곧 토템을 갖고 있는 퉁구스, 만주족뿐만 아니라 알타이족도 이 지역으로 이주해온 사실까지도 단군 신화에 반영돼 있다. 그러나 단군 신화는 그 지역의 주민이 아시아족이었던 신석기 시대와 더불어 존속했으며 비록 이 종족이 새로운 이주자들에 의해 흡수되긴 했으나 그들에게 자신의 종교 문화의 특질들을 전할 수 있었다는 상이한 견해도 존재하고 있다. 단군 조선은 신석기 시대와 초기 청동기 시대의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원시 한국 사회였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초기 알타이족에 의하여 아시아족 주민들이 흡수됐던 시기는 아마도 초기 청동기 시대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신석기 문화가 아시아족과 청동기 시대가 알타이의 이주와 상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 있어서 금속의 출현은 어쩌면 새로운 종족인 알타이족의 도래로 가능하였을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될 수도 있게 된다.
우리는 바로 이들 이주자들이 고조선 주민의 근간을 이뤘던 예맥족의 선조로서 틀림없이 원시 한민족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극동민족의 언어를 분류해보면 현대 한국어는 고립적인 위치에 있다. 그렇지만 주의 깊게 조사해보면 알타이어와의 밀접한 관계가 조금씩이나마 분명하게 드러난다. 두 언어의 비교를 위하여 알타이어족의 대표로 꼽히는 우즈베크어와 할하 몽고어를 예로 들어본다. 이들 언어의 문법 체계는 한국어와 같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문장 성분의 순서가 동일하며 형용사 및 부동사 꼴이 많이 발달된 점과 한정어의 기능도 겸하여 부동사는 실질적으로 모든 동사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피한정어가 엄격하게 뒤에 위치하며 변화를 하는 대신점을 전미사가 교착되는 점을 공통점으로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예를 들 수 있는 유의점이 많이 있으나 차이점도 물론 있다. 예를 들면 몽고어나 우즈베크에서는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후치 조사가 한국어에는 없을 뿐만 아니라 모음 조화 현상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새 언어와 문법적인 긴밀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교착어인 이들 언어가 일정한 어한을 어형 변화가 있는 언어보다 훨씬 오래 보지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특별히 염두에 둔다면 이들 언어 상호에 어휘의 일치나 유사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은 더욱 우리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차용해 오지 않는 이들 고대 언어에서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유사점이 발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역사시대에 지역적으로 한 번도 서로 접촉이 없었던 프랑스어와 따지거처럼 거리상 멀리 떨어진 인도 유럽어족의 각 언어 사이에서는 수사, 대명사 및 몇몇 명사에서 공통점이 발견되진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한국어의 고립성을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해답은 고대 한민족의 선사 및 역사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한민족의 조상은 예맥으로서 그들은 원시 알타이족이 주로 분포했던 지역으로부터 매우 일찍이 벗어났던 것 같다. 그들은 새로운 거주 지역에서 낯선 언어, 처음에는 고아시아, 후에는 한어의 영향권 아래로와 부딪혔다. 현재 한국어의 약 70%가 중국어를 어원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은 한자와 더불어 한국어에 스며들었다. 따라서 현대 한국어 30% 정도가 알타이어 및 고아시아의 어휘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시아족의 니브어와 한국어 사이에서는 어휘 일치를 상당수 찾아볼 수 있는데 반하여 알타이어 성분은 비교적 적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으로 판단하건대 어휘의 일치는 분명 예외로서 다뤄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립적인 한국인의 언어 상태는 곧 그들이 매우 일찍부터 주요 알타이족으로부터 분리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단군 신화는 원시 한민족이 발견한 새로운 조국에 대한 그들의 기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예맥족이 새로운 영토를 확보하여 개척하는 기간은 기원전 3000년대뿐만 아니라 기원전 2000년대까지도 필요로 했다.
극동에서의 청동기의 출현과 관련된 제반 문제는 고고학 분야에서 조명되어질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단군 신화에 수록되어 있는 사건들이 일어났던 장소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신화 원문에서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는 지역은 삼위와 태백이다. 삼국유사 저자가 삼위에 대해서는 주석을 회피하고 있는데 반하여 태백은 묘향산을 지칭한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묘향산의 위치는 잘 알려진 대로 평안북도의 남서지방에 소재한 영변에서 멀지 않은 곳이다. 이 산은 중세 초기에 세워진 역사적인 기념물들로 유명한 곳이다. 즉 고려 왕조의 전성 시기였던 10세기에서 12세기에 이곳에 많은 건축물들이 건립됐던 것이다. 고려 왕조가 난국에 처해 있던 13세기 후기에 삼국유사를 편찬했던 이련이 어떻게 국가체제의 발상지로서 지배왕조가 과거에 누렸던 영화의 상징인 묘향산 이외의 지역을 거론할 수 있었겠는가? 이병도는 삼국유사의 번역에 붙인 자신의 주석에서 묘향산과 태백산을 동일시하고 있는 반면 삼위라는 지명에 관하여 언급하기를 삼위는 세계의 높은 산을 뜻하는 것으로서 의미상 태백과 부합된다고 하였다. 달리 말하면 그는 삼위를 태백, 즉 묘향산의 동의어 내지는 한정어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묘향산의 지대는 비록 3개의 봉우리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산의 높이가 1909m밖에 되지 않으므로 기원전 2300년경에는 틀림없이 그 구분이 뚜렷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태백과 삼위를 동일시하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 같지는 않다. 우리는 태백을 그 성격상 오직 하나일 수밖에 없는 대상으로 생각한다. 산의 모습을 염두에 둘 때 가장 먼저 이 조건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백두산 지대를 떠올리게 되는데 바로 이곳에는 해발 2744m로 극동에서 제일 높은 산인 백두산이 위치해 있다. 더구나 고대에 장백산, 태백산으로 불리워졌었다. 고려가 몽고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바로 그때 이련은 장백산을 자기 국가의 발상지로 게재할 수 없었음이 틀림이 없다. 또한 만일 삼위가 어떤 특정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태백으로부터도 상당한 거리에 위치해 있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삼위가 감숙성 동부지역에 있는 랑산 산맥의 북동지맥인 삼위산이 틀림없다고 가정해보자. 이지리는 신화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보기에 상당히 근거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이 지명들은 원시 한민족이 자신들의 발상지로부터 동쪽으로 이주할 때 지나온 행로를 반영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어 사전에서 삼위와 태백을 풀이해 놓은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삼위와 태백은 삼위산과 태백산이다. 삼위산은 중국 감숙성의 돈황현 남쪽에 있으며 태백산은 장백산의 이름이다. 삼국유사에 기술되어 있다. 삼위산은 상서의 우공편에도 언급되어 있다. 삼위산이 그 모습을 갖췄을 때 삼묘족의 체제는 완전히 정비됐다. 흑수는 삼위산에 다다른 다음 방향을 바꾸어 남으로 흘러들어간다. 진해 학자 베이는 흑수와 남해를 청해호와
그것으로 흘러들어가는 강과 함께 묶어서 보고 있다. 청해호가 동명을 가진 지방에 소재 있기 때문에 북쪽에서부터 호수로 흘러들어가는 흑수는 호수 북쪽인 감숙성에 위치해야만 된다. 중국의 사학자인 고강은 중국 고대 지리명 저편주에서 역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소공 9년 두예가 좌전에 붙인 주석을 보면 삼위산에 관하여 언급하기를 삼위산은 과주, 즉 현재의 돈황에 소재해 있다. 돈황현 남쪽의 강 당하 근처에 삼위산이 있다. 이 산이 곧 고대 사서 우공편에 실려 있는 삼위산이다. 수경주에도 역시 이 산의 소재가 삼위산은 돈황현 남쪽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사기 역시 삼위산은 감숙성의 우산 산맥과 협서성의 째시 산맥 사이에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몇 가지 세부 사항만을 제외한다면 중국의 모든 사료들은 삼위산의 위치를 감숙성으로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알려진 대로 단군 신화에는 알타이족인 예맥의 구발생지를 몽고 알타이와 랑산 산맥의 사이로 신발생지는 장백산 고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음은 예맥 쪽의 이동로에 대한 분명한 자료가 될 것이다. 감숙성과 요령성의 고분에서 출토된 두개골이 인류학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에 주목해보자.